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시대 문화예술 작품과 경매 시장의 변화, 기술적 창작 원리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예술의 기술적 창작 원리를 살펴보고 이것이 현대 경매 시장의 가치 판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작품의 가치가 가격으로 치환되는 경매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AI 예술이 어떤 작가성과 창작 구조 위에 서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AI 예술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며 이후 진행될 시장 논의를 위한 명확한 기준점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AI 예술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활용해 결과물을 생성하고 큐레이션하는 새로운 예술적 실천이며, 이는 인간의 물리적 조형에 의존하던 전통적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AI는 통계적 학습을 통해 기존 이미지의 복제가 아닌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며, 이 과정에는 데이터 계산과 확률적 선택이라는 기술적 요소가 깊이 개입합니다. 따라서 AI 예술은 단순히 기계가 만든 이미지를 넘어 알고리즘 설계와 인간의 큐레이션이 결합된 복합적인 창작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결과물 자체보다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과 설계의 미학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생성형 AI 예술과 AI 보조 예술은 인간의 개입 방식과 작가성의 위치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AI 보조 예술은 인간의 기존 창작 과정을 기술이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편집이나 색 보정 도구는 인간의 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 최종적인 표현의 방향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생성형 AI 예술에서는 결과물 생성의 핵심 단계에서 AI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미지의 형태와 구성, 시각적 변주는 알고리즘의 계산과 학습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작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전통 예술에서는 작가의 손과 의도가 창작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AI 예술에서는 그 중심이 여러 단계로 분산됩니다. 작가는 결과물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창작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창작의 핵심 행위로 부상합니다. 이로 인해 작가성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창작 과정 전체에 위치하게 됩니다. AI 예술은 예술가의 역할을 표현자에서 설계자이자 기획자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이후 AI 예술의 저작권과 책임 논의로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AI 예술의 개념은 단순한 자동화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화란 일반적으로 반복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AI 예술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속도나 효율성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인간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수많은 결과물 중 무엇을 작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역시 인간이 결정합니다. AI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을 계산을 통해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이러한 협업 구조에서는 인간과 기계가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합니다. 기계는 계산과 변주, 패턴 생성을 담당하고 인간은 해석과 판단, 그리고 맥락 부여를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은 일방적인 산출물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AI 예술은 인간의 감각과 판단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점에서 AI 예술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등장한 컴퓨터 아트는 코드와 알고리즘을 예술적 매체로 인식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됩니다. 당시 예술가들은 컴퓨터를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창작의 수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알고리즘은 미리 정의된 규칙의 집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규칙들은 시각적 질서와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컴퓨터 아트는 인간의 손기술이 아니라 규칙의 미학을 탐구하는 예술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오늘날의 기술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기존 예술 관습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실험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은 규칙과 우연이 만나는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규칙 속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성이 미학적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예술이 반드시 인간의 직접적 표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 아트는 예술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기계가 창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늘날 AI 예술 논의의 출발점으로 이어집니다. 즉, AI 예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프리더 나케, 베라 몰라르, 해롤드 코헨의 작업은 기계적 규칙과 미학이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리더 나케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그래픽 작업을 통해 규칙 기반 시각 예술을 탐구했습니다. 베라 몰라르는 반복과 변주를 활용해 규칙이 만들어내는 미적 가능성을 실험했습니다. 해롤드 코헨은 아론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드로잉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계가 미적 판단을 흉내낼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작업이 완전한 자동화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술가는 여전히 규칙을 설계하고 조건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계는 그 규칙을 실행하며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늘날의 AI 예술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작가는 개별 결과물보다 시스템 전체에 개입합니다. 작품은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결과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술의 창작 주체를 단일한 존재에서 분산된 구조로 이동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작업은 AI 예술의 철학적 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초기 컴퓨터 아트는 단순한 선례가 아니라 현재의 논의를 가능하게 한 기반입니다. 이러한 초기 논쟁은 오늘날 AI 예술에서 제기되는 작가성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컴퓨터 아트가 등장했을 당시에도 누가 작가인가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규칙을 설계한 사람이 작가인지, 결과를 생성한 기계가 작가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 질문은 AI 예술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자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이 작가인지, 알고리즘을 설계한 사람이 작가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합니다. 또는 학습 데이터를 큐레이션한 사람이 작가인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가성은 예술 작품의 가치 판단과 책임의 귀속을 결정합니다. 작가가 누구인가에 따라 저작권과 윤리적 책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AI 예술의 작가성 논의는 제도적 문제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이 점에서 초기 컴퓨터 아트의 논의는 여전히 현재적 의미를 갖습니다. AI 예술은 과거의 질문을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성은 예술과 기술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4년 겐의 등장은 AI 예술의 기술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겐은 생성자와 판별자가 경쟁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생성자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판별자는 그것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쟁 구조는 점점 더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학습을 유도합니다. 이전의 규칙 기반 알고리즘과 달리 겐은 학습을 통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합니다. 이는 AI가 단순히 규칙을 실행하는 존재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겐의 등장은 AI 예술의 표현 가능성을 급격히 확장시켰습니다. 사실적인 얼굴 이미지와 복잡한 시각적 스타일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가들은 겐을 실험적 도구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AI는 연구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 실제 예술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AI 예술은 기술적 실험 단계를 지나 실질적인 창작 도구로 전환됩니다. 이 변화는 예술가의 작업 방식과 예술 제작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겐의 등장은 AI 예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부터 AI 예술은 예외적인 실험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습니다. 앞서 AI 예술의 역사적 흐름을 짚었다면 이제는 작품이 생성되는 내부의 기술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핵심인 겐을 중심으로 AI가 단순 복제를 넘어 어떻게 새로운 조합과 변형을 만들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실행이 작가의 기획 및 선택과 결합하여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가치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생성형 AI 예술의 핵심 기술인 겐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자와 그것이 진짜인지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인지 구분하는 판별자라는 두 신경망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모델은 서로를 속이고 잡아내려는 경쟁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인간의 눈으로 구분하기 힘든 정교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완성해 나갑니다. 생성자는 판별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며 학습하고 판별자는 생성자의 발전 속도에 맞춰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결과물을 평가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기존 이미지의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여 완전히 새로운 조합과 변형을 만들어내는 생성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겐은 기계적 실행을 넘어 인간의 예술적 실험과 유사한 시도와 피드백의 구조를 기술적으로 구현해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 구조는 AI 예술의 창작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겐에서 생성되는 이미지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무작위니 노이즈에서 출발하지만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며 점차 의미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생성자는 판별자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실패를 인식하고 그에 맞게 학습합니다. 판별자의 판단 기준은 곧 생성자의 학습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예술적 실험 과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술가가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며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과 유사한 측면을 지닙니다. 따라서 겐의 학습 구조는 기술적 원리이면서 동시에 창작 과정을 설명하는 은유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겐은 단순한 이미지 생성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창작 과정 자체를 구조적으로 모델링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AI 예술을 기계적 산출물로만 이해하는 시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과 예술의 접점이 형성됩니다. 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잠재 공간, 즉 레이턴트 스페이스입니다. 잠재 공간은 학습된 데이터의 특징들이 압축된 형태로 존재하는 수학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 안에는 수많은 이미지 가능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습니다. AI는 이 잠재 공간을 이동하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이동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완전히 단절된 이미지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와 변주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기존 이미지의 특징을 단순히 결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통계적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이전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이미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성형 AI 예술이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창작으로 논의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잠재 공간은 종종 무한한 도서관에 비유됩니다. 모든 가능한 이미지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AI 예술가는 이 공간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잠재 공간 탐색과 함께 중요한 기술적 개념으로 언급되는 것이 스타일 믹싱입니다. 스타일 믹싱은 이미지의 구조와 스타일 요소를 분리하여 조합하는 방식의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얼굴의 형태, 색감, 질감과 같은 요소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AI는 훨씬 정교하고 세밀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겐의 등장은 이러한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실현한 사례입니다. 스타일겐은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과 동시에 미세한 스타일 제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이전 겐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표현력 측면에서 큰 도약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AI 예술은 실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곧 예술적 활용 범위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부터 AI는 연구실의 기술이 아니라 예술가의 실질적인 도구가 됩니다. 예술가는 기술적 제약보다 미학적 판단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예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경계가 본격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AI 예술의 창작 과정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실행하거나 버튼을 누르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획과 기술적 선택이 복합적으로 얽힌 다층적인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작품의 개념을 설정하는 기획 단계,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생성 단계, 그리고 결과물을 선별하고 조정하는 선택과 편집 단계로 나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작품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감각적 방향성을 설정하며 이 단계에서 예술적 의도가 분명하게 개입됩니다. 이 과정에는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는지가 핵심적으로 포함되는데 데이터의 범위와 성격은 작품의 시각적 결과를 근본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중심 창작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레피크 아나돌의 작업입니다. 레피크 아나돌은 방대한 양의 이미지, 소리,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가 학습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데이터 자체를 하나의 재료로 물질화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모마 소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언슈퍼바이즈드 프로젝트에서는 수십만 점의 예술 데이터를 학습시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각적 풍경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는 단순한 입력값이 아니라 예술적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로 작동합니다. AI는 수많은 결과를 생성하지만 그중 어떤 흐름과 장면을 관객에게 제시할 것인지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생성 과정 전반을 조율하며 작품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AI 예술이 자동 생성이 아니라 선택과 판단이 반복되는 창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AI는 생산을 담당하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이 점에서 AI 예술의 창작 과정은 기술적 실행이 아니라 예술적 설계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은 창작 구조는 전통적인 예술에서 논의되어 온 작가성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하게 만듭니다. AI 예술에서 작가는 반드시 이미지를 직접 손으로 그리는 존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작가의 역할은 기술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데이터를 선택하고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설정하며 결과를 선별하는 과정이 핵심적인 창작 행위로 부각됩니다. 이러한 작가성의 변화는 마리오 클링게만의 작업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리오 클링게만은 초기부터 신경망과 겐을 활용해 기계가 인간의 얼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지를 탐구해 왔습니다. 그의 뉴럴 글리치 시리즈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왜곡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미학적 요소로 적극 활용합니다. 이는 완성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 기계가 이미지를 이해하는 과정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결과물의 외형보다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 논리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작가를 제작자가 아니라 총괄 디렉터이자 개념 설계자로 위치시킵니다. 사진이나 영상 예술이 등장했을 때 작가성이 재정의되었던 역사적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AI 예술 역시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라 작가성의 경계를 확장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스타일겐 이후 생성형 AI 기술은 해상도와 표현력 측면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AI 예술이 실험적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권 예술 시장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AI는 흐릿하고 추상적인 결과물만을 생성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극사실적 초상화와 복잡한 공간적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미술관과 갤러리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레피크 아나돌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 작업이나 몰입형 설치 작품은 이러한 기술적 성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마리오 클링게만의 작품은 AI 예술이 단순히 시각적 화려함을 넘어 개념적 깊이를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매하우스 역시 AI 예술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적 완성도는 더 이상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작품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AI 예술은 이제 개념 실험이 아니라 실제 거래 가능한 작품으로 논의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은 작품의 배경 설명이 아니라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예술 시장은 AI를 도구가 아닌 창작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예술과 경매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강의는 AI 예술이 기존 예술 개념을 왜 다시 정의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AI 예술은 기술, 작가성, 그리고 창작 과정이라는 세 요소가 동시에 재편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겐과 같은 생성 기술은 단순한 도구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술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합적인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레피크 아나돌과 마리오 클링게만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AI 예술은 자동화된 예술이 아니라 선택과 설계가 핵심이 되는 예술입니다. 기술의 가능성과 인간의 판단이 결합된 결과물이 바로 AI 예술입니다. 이러한 창작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작 원리에 대한 이해는 곧 시장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은 가격과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 정리를 위해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항은 총 3문제이고 바로 이어서 연달아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AI 예술의 개념과 작가성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AI 예술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라고만 이해하면 충분하다.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OX로 답해보세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X입니다. AI 예술은 결과물만이 아니라 데이터 선택,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인간의 큐레이션이 겹겹이 쌓인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생성 이미지로만 보면 가치 판단의 핵심인 창작 구조가 통째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기술이 작품이 되는 순간, 즉 겐과 생성 원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겐은 두 개의 신경망이 경쟁하는 구조로 학습합니다. 다음 중 겐의 두 역할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지선다, 객관식입니다. A. 생성자, 진짜, 가짜를 구분, 그리고 판별자, 새 이미지를 생성. B. 생성자, 새 이미지를 생성, 판별자, 진짜, 가짜를 구분. C. 생성자 학습 데이터를 수집, 판별자, 프롬프트를 입력. D. 생성자 전시를 기획, 판별자 작가, 서명을 결정.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B입니다. 겐에서 생성자는 그럴듯한 새 이미지를 만들고 판별자는 진짜 데이터인지 AI 결과인지를 가려냅니다. 이 경쟁이 반복되면서 결과물이 정교해지고 이 지점이 단순 복제가 아니라 새 조합과 변형의 생성으로 논의되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전체 흐름, 즉 AI 예술의 창작 원리, 작가성, 경매 가치 판단을 통합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단답 보기형입니다. 경매 시장에서 작품의 가치가 가격으로 번역될 때 우리는 그 작품이 어떤 빈칸 위에 서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보기 드립니다. A. 창작 원리와 작가성. B. 전시장 조명과 액자. 정답을 골라보겠습니다. 3, 2, 1. 정답은 A. 창작 원리와 작가성입니다. 오늘 강의는 경매를 말하기 전에 왜 AI 예술을 먼저 다루는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가격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창작 구조에서 무엇을 누가 선택했는가를 해석하는 과정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AI 예술을 단순한 자동화 기술이 아닌 데이터 선택과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인간의 큐레이션이 결합된 복합적인 창작 구조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컴퓨터 아트의 맥락을 짚어보며 작가의 역할이 직접적인 표현자에서 시스템을 통제하는 설계자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겐과 잠재 공간이라는 기술적 원리를 통해 AI 창작이 단순 복제가 아닌 가능성의 탐색과 선택의 과정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창작 원리와 변화된 작가성을 이해하는 것이 경매 시장에서 AI 예술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경매 사례를 통해 AI 예술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고 어떤 논리로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